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티노 채널의 주 컨텐츠 2023년에 다시 보낸 아이폰 11 프로 실사용 분석 리뷰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업로드하는 것 같은데 댓글이나 주변에서 구형폰 리뷰 한번 다뤄주면 안 되냐 간간히 요청이 많아서 아이폰 11 프로를 지금 시점에서 일주일 정도 써보고 있는데 바로 살펴봅시다. 일단 아이폰 11 프로 박스부터 보면 요즘은 볼 수 없는 두툼한 두께의 박스 디자인. 요 근래 맨날 얇은 것만 보다가 오랜만에 보니 벌써 이질감이 살짝 드네요. 그 외에도 11 프로 때 잠시 프로 라인만 블랙으로 마감을 했고 일반형은 그대로 화이트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64기가부터 시작했는데 요즘에야 128기가 붙어있긴 하나 64기가는 지금 시점에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때가 아이폰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본 구성품에 무려 18W 애플 정품 충전 어댑터 애플 공홈 기준 28,000원 정도 하는 걸 무료로 넣어준 것도 모자라 요즘은 다 따로 사야 하는 에어팟 아니고 이어팟도 공짜로 주는데 구성품은 요즘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제 외관도 보면 아이폰 역사상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모델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데 아이폰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여태까지 볼 수 없는 특이한 혹은 독특한 디자인이라 해야 하나 아무튼 카메라 디자인이 갑자기 급발진을 한 느낌으로 출시를 해서 초반부터 밈이 굉장히 많았죠. 피지 스피너부터 시작해서 인덕션이다 등등 다양하게 까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네이징이 되어서 별말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 14 프로와 비교해보면 선녀가 따로 없는데 이때만 해도 카툭티가 완전 해자 수준에 이 정도면 거의 없다시피 한 느낌이 들어요. 그 외에도 아이폰 11부터 프로에만 후면 무광 글라스 소재로 바뀌었고 옆면은 유광 스테인리스 소재 조합인데 이게 아이폰 14 프로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이 부드러운 무광이라 그립감이 상당히 좋지만 생폰으로 썼을 땐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옆면이 요즘은 각진 프레임이긴 하나 오랜만에 동글동글한 프레임을 써보니 약간 색다른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 외에도 무게도 보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188g인데 무겁다라기보다는 묵직한 느낌이 드는 스마트폰이에요. 아무튼 외관은 카메라가 구형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게 3, 4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 치고는 요즘 디자인이랑 큰 차이가 없다 느껴집니다. 화면을 켜서 마저 살펴보면 요즘 아이폰보다는 솔직히 베젤이 조금 있긴 하나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납득이 되지 않나. 일주일 정도 쓰다 보면 적응이 되고 반대로 안드로이드 보급형처럼 양옆 위아래 베젤이 서로 다른 느낌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노치도 구형 노치라 해야 하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스펙도 살펴보면 FHD 플러스급 해상도의 화면 최대 밝기는 자동 800니트, HDR 부분 밝기는 최대 1200니트 정도 올라오는데 저는 화면 밝기 이 정도만 올라와도 야외 실내 할 거 없이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수준이지 않나 싶어요. 딱 아이폰 11 프로부터는 저는 야외에서도 쓸만해졌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면 인치가 5.8인치인데 제가 6.1인치를 쓰다가 5.8인치로 넘어오니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지만 반대로 5.8인치를 쓰다가 6.1인치를 다시 보니 확실히 좀 더 커진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전형적인 예전 5.8인치 아이폰인데 스펙이 좀 더 좋은 느낌이 든다. 스펙상으로나 실사용으로나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망의 성능도 보면 TSMC 7나노 공정에 A13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는데 이때 이후로 아이폰이 성능도 성능이지만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이폰 XS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발열도 올라오고 스로틀링도 좀 있어서 게임을 돌리거나 카메라를 오래 쓰면 밝기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아이폰 11 이후로는 거의 없다시피 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일단 긱벤치 6 점수로 한번 확인해보면 싱글은 1700점대, 멀티코어는 3800점대로 요즘 나오는 보급형은커녕 갤럭시 Z 플립4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3D 마크 익스트림 테스트도 보면 최고점은 2000점 대비 안정성은 60%대로 스로틀링 시 퍼포먼스도 갤럭시 A34 대비 무려 2배나 높은 GPU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성능만 보더라도 안드로이드 플래그십에 근접한 퍼포먼스다 보니 지금 산다 해도 저는 못해도 배터리만 갈아준다면 2-3년은 넉넉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램이 4기가다 보니 캐시 메모리라든지 용량을 많이 쓰고 나면 리프레시 이슈가 있어서 한 번쯤 초기화를 해주던가 아니면 감안하고 써야 할 것 같아요. 카메라도 살펴보면 아이폰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는데 단순히 카메라 렌즈만 탑재한 게 아니라 출시 당시에 상당히 놀라웠던 점은 뷰파인더에서 렌즈 간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줌처럼 이질감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갤럭시 S23 플래그십과 비교해봐도 11% 쪽이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뷰파인더 방 모습을 실시간으로 합성해서 보여주는 기술도 아이폰 11부터 탑재가 됐는데 뷰파인더 모습은 지금 봐도 아주 훌륭합니다. 사진도 살펴보면 아이폰 11 이후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확실히 좀 더 넓어졌고 색 표현력도 좀 더 디테일해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아이폰 11이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지금 봐도 요즘 보급형보다 더 훌륭한 느낌이 들어요. 메인뿐만 아니라 입의 망원도 메인과 구분하기 힘든 똑같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초광각도 보면 지금 봐도 주간에서 상당히 쓸만하게 바뀌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양쪽 왜곡 보정이 빠진 건지 안 해주는 건지는 몰라도 사이드 쪽이 왜곡되게 보입니다. 야간 사진도 보면 아이폰 11 이후로 확실히 야간에서 혁신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야간 모드를 최초로 탑재하면서죠. 요즘은 1, 2초 정도면 찍히지만 아이폰 11 프로는 2, 3초 정도 기다려야 찍힙니다.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도 디테일을 잘 잡아주고 3년이 지난 스마트폰인 걸 감안해도 여전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의줌도 마찬가지로 메인과 비슷한 품질을 보여주는데 실제 눈보다 훨씬 밝게 밤 사진을 저녁 사진처럼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초광각은 야간 모드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서는 거의 못 쓴다 봐야 합니다. 이제 대망의 배터리도 보면 앞서 말했다시피 A13 바이오닉 칩셋으로 올라오면서 성능뿐만 아니라 배터리 효율도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확실히 11 이전에는 아이폰은 배터리가 순삭이다, 아이폰은 배터리가 갤럭시보다 적다 이런 평이 많았지만 아이폰 11 이후로는 거의 역전이 됐다 봐도 무방한데 100% 사용 기준 SNS나 웹서핑 위주로 사용한다면 현 시점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감상 아이폰 12 프로랑 비슷하게 가는 느낌, 하루 정도 쓰기에 무난한 수준이라 생각이 되네요. 스마트폰 오래 쓰시는 분들이라면 야외에서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이 정도는 저한테는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흔해진 맥세이프 같은 거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맥세이프 링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이상 단순 무선 충전만 지원하는데 최대 7.5W가 아닌 10W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1부터 배터리 노화 방지 옵션을 제공하는데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이라는 게 보통 켜져 있기에 이걸 켜두면 80% 충전 후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충전이 되는데 이 옵션을 켜두면 아이폰 정품 18W 충전 기준 완충에는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옵션을 끄면 1시간 반 정도면 완충이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 성능을 최대한 보호하려면 켜두고 쓰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내장 스피커도 보면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는데 사운드가 10 시리즈들은 방향성 위주 음질을 들려줬다면 아이폰 11 시리즈부터는 공간 음량을 지원하면서 소리가 약간 내 주변을 감싸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이런 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 매체를 볼 때 좀 더 유용하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2023년에 보는 아이폰 11 프로 실사용 분석 리뷰 한번 해봤는데 티노의 요약을 해드리자면 저는 중고로 30만원대로 샀는데 12 프로 같은 건 중고로 요즘 5, 6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중고로 사기엔 조금 비싼 감이 있으나 11 프로는 요즘 보급형보다 한참을 뛰어넘는 스펙임에도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현 시점 가성비가 아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을 꼽자면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는 게 제가 꼽은 가장 아쉬운 점이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아쉬운 점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30만원대 중고폰임에도 단연컨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야간 사진도 아주 훌륭하고 성능도 지금 봐도 안드로이드 플래그십과 견주는 수준이고 디자인도 오히려 예전 디자인이 좀 더 깔끔하고 이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